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구글 스마트폰 픽셀 8 공개, AP 텐서 G3 탑재, 삼성 4나노 실력 뽐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글의 픽셀 8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글 픽셀에 들어가는 AP인 텐서 G3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죠. 특별히 이번 G3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4나노로 만들어지고 FOWLP 후공정으로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제품을 통해서 삼성의 4나노 성능이 뽐낼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구글 스마트폰 픽셀 8 공개, AP 텐서 G3 탑재, 삼성 4나노 실력 뽐낸다입니다. 이번에 픽셀 8을 공개한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난 4일 뉴욕에서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고 자체 AP인 텐서 G3가 탑재된 픽셀 8을 공개를 합니다. 특별히 텐서 G3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4나노로 제작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것이죠. 전작인 G2보다 인공지능 처리 연상 능력이 높아졌고 또 그래픽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처리 능력은 10% 향상, 그리고 그래픽 처리 능력은 15%가 향상되어서 전반적으로 이 픽셀 8이 픽셀 7보다 더 나은 제품이라고 지금 매기를 하고 있죠. 가격은 전작인 픽셀 7보다 $100가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생성 AI 기능이 대거 투입이 되었고 지금 픽셀 8은 기사 및 웹사이트 요약 및 번역 그리고 읽어주기 기능도 지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4나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AP 자체가 4나노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의의는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준 AP를 가지고 오랜만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4나노 공정이 적용되는 AP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1년 8개월 만입니다. 2022년 2월 갤럭시 S22 시리즈 AP인 엑시노스 2200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을 한꺼번에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후로 스냅드래곤 8 2세대 제품도 다 저쪽으로 TSMC로 넘어갔고 엑시노스 2300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포기하게 된 거죠. 두 AP 모두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혹평받은 엑시노스 2200 및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2200과 같은 경우는 당시 수율도 낮았죠. 그리고 수율이 낮았기 때문에 기대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발열 문제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던 텐서 G3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발열 문제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같은 경우는 CPU, GPU 성능은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분위기였었지만 문제는 여기도 발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하죠. 이번에 애플에서 발열 문제가 났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했고 iOS 17.03 버전이 새롭게 나왔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보고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또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A17 프로 자체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3나노와 같은 경우는 GAA 공정을 해야 되는데 수입백 공정을 계속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서 G3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 4나노 공정에 안정화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나노 공정 안정화에 성공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수율도 높여야 되고 공정의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전공정에 해당하는 수율도 높였고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서 여기에 완전히 힘을 쏟아부었다. 돈도 때려박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나노 수율도 끌어올렸고 공정 안정화, 특히 후공정의 안정화, 특히 패키징의 안정화를 해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박상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공정 안정화를 통해 그리고 첨단 파운드리 수율 개선을 통해서 대형 고객사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4나노 수율은 75% 이상일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율도 좋아졌죠. 후공정 기술도 좋아졌죠. 그리고 인터포저를 사용한 2.5D, 3D, 3.5D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속속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FOWLP 후공정을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텐서 G3와 같은 경우는 그 발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화된 상황이에요. 텐서 G3는 FOWLP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FOWLP라는 것은 Fan-out Wafer Level Packaging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TSMC가 애플을 고객사로 두게 만든 그 패키징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이 이것에 혹해서 당시 삼성전자가 수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수율보다도 패키징 기술의 더 중요성 그것을 받고 더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TSMC와 애플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TSMC가 이 기술을 가지고 2016년 업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서 현재 파운드리 시장 석권을 하게 만들었던 그 기술이라는 것이죠. FOWLP는 전성비가 우수하고 열에 닿는 면적이 이 바닥에 그대로 지금 반도체 칩이 달라붙기 때문에 방열 성능이 높습니다. 삼성은 텐서 G3에 FOWLP를 적용, 수율과 함께 전성비, 발열 등의 상당한 개선을 기대를 합니다. 삼성이 최초로 FOWLP를 적용한 칩이 바로 텐서 G3라는 것이죠. 구글에. 그래서 이것이 잘 나왔는지 잘 안 나왔는지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고 팹리스 업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FOWLP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물건도 제대로 나왔고 그러면서 이 패키징 적용에 나비 효과가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 효과를 보면 지금 다른 대형 팹리스나 아니면 중소형 팹리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성능 향상, 즉 전공정의 수율도 높아지고 후공정에 대해서 이 패키징 기술도 좋아지는 삼성전자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전공정에 지금 전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수율 향상, 여기에 패키징 기술의 진일보
이것을 통해서 결국 FWLPG 패킹 적용, 여기에 수율의 향상을 통해서 향후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형 팹리스 업체든 아니면 중소형 팹리스 업체든 이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텐서 G3를 계기로 퀄컴,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팹리스의 첨단 공정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지금 중소형 팹리스 업체들은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이고 이제 대형 팹리스 업체들을 지금 중심으로 나오고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EUV 펠리클의 적용입니다. 지금 EUV 펠리클의 적용을 많은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율을 높이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특히 EUV 펠리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율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포토마스크를 지금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포토마스크가 이 교체 주기가 더 적어지죠. 더 적어지면 그만큼 단가도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물론 삼성전자의 단가가 TSMC의 단가보다 더 낮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SNS텍 그리고 FST 등이 투과율 90% 이상의 EUV 펠리클 개발을 마친 상황입니다. 물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당장 양산 공정을 적용해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이 쓴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이 EUV 펠리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깔렸다, 기술 개발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3나노 2세대 개발에 맞춰서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나노 2세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수율도 높아지고 성능도 더 뛰어나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또 적용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수주가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줄었는데 이 수주가 줄면서 노는 라인을 이용해 수율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EUV 펠리클 적용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EUV 펠리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는 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했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EUV 펠리클 적용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율 증가와 그리고 포토마스크 교체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 생산 단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EUV 펠리클은 일본 미쓰이화, 특히 ASML과 협력하는 업체와 지금 TSMC에서 자체 생산하고 한국에는 SNS텍, FST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엑시노스가 2200에서 이 발열 문제 그리고 수율 문제 때문에 된통 어쩜 맞고 쏙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재등장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엑시노스 2400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향상 그리고 여기에 FWLP 패키징 적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FWLP를 적용을 하면 발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됩니다. 이전에 발열 문제 때문에 쏙 들어갔는데 이 수율도 높아졌다. 그리고 발열도 좀 더 자유로워졌다. 특히 4나노, 3나노와 같은 경우는 BSPDN 기술을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하게 되면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발열 문제가 한층 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엑시노스 2400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절차인
테이프 아웃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프 아웃이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양산 테스트를 위한 마스크의 제작을 마친 것. 그래서 이제 테이프 아웃을 한다는 것은 양산 바로 전 단계, 마스크를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율도 좋아졌죠. LTP를 적용하면서 지금 발열 문제도 잡았죠. 그러면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 축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텐서 G3에 이어서 엑시노스 2400을 양산하고 그리고 대형 고객사로부터 추가로 주문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이 노력해서 따낸 과실이라는 것이죠. WCCF테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의 AP를 엑시노스 2400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마진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그리고 향상된 4나노 수율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의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문 매체인 WCCF까지도 이 엑시노스 2400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징 기술 확보와 수율 확보, 이것 때문에 말이죠. 자, 지금 텐서의 지금 구글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텐서 G3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했고, 이 새로운 패키징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팬아웃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수율도 잡고 발열도 잡고, 그리고 3나노의 GA를 쓰고, 그리고 펠리클을 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